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건강 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김현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보호자분들께 전달해 드릴 내용은요, 우리 아이들이 아팠을 때 병원에 내원하시기 전에 진료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 예를 들면 다리를 다쳤으면 이제 외과 진료를 봐야겠구나 라고 하고 이제 외과팀에 진료를 접수를 하게 되고, 혹은 우리 아이가 뭐 호흡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소변을 잘 못 본다든지 등의 뭔가 내과적인 질환, 즉 구토나 설사, 이런 것들은 또 내과 진료를 보시게 되는데, 보호자분들께서 이런 과별로 진료를 선택하실 때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오늘은 제가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우선 우리 아이들이 나이대별로 이 선택을 하는 과목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3살 미만의 반려동물들이 다리를 다쳤다라고 하면은 내과 진료를 먼저 보고 뭐 외과 진료를 보는 것보다는 외과 진료를 우선적으로 보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살이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 드물죠. 뭐 선천적인 질환이 아니고서야 보통은 정말 단순히 다리가 안 좋아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외과를 선택을 해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설령 우리 아이들이 선천적인 질환이 있다든지 뭐 기저질환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하지만 그런 친구들은 외과 진료를 먼저 선택을 하기보다는 내과 진료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상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러고 나서는 이제 외과 진료를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외과 진료를 보시게 되면 단순히 다리가 안 좋았을 때 뭐 단순 파행일 수도 있습니다. 뭐 수술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수술이 필요하게 되면 이런 마취, 전신 마취를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 상태, 내과적인 문제가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걸치고 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하고 나서 뭐 수술 여부나 마취 가능성 여부 등을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과적인 진료를 먼저 보시고 나서 아기가 뭐 수술이라든지 뭐 외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이제 바로 이어서 외과 쪽으로 인계를 해서 진료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아이들이 7세 이상 정도 되면 이제 노령견에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보호자분들께서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정말 티를 안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구토, 뭐 식욕 저하, 설사 등의 이런 증상들이 티를 안 내다가 정말 마지막에 한 질병이 뭐 70%, 80% 진행이 됐을 때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세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혹시나 모르고 있는, 아니면 간과되고 있는 질병들이, 질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다리가 안 좋든, 아니면 예를 들면 뭐 허리가 조금 불편한 것 같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뭐 마취를 할 때 있어서 물론 100% 안전한 건 없지만 그만큼 위험성이나 마취 위험도를 조금은 떨어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도 안심하고 치료를 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도 이제 과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외과 전공자 뭐 혹은 수의사들이 방사선을 촬영을 할 때 저희의 진단과 소견도 들어가지만 우리 영상의학 팀에서도 같이 방사선을 리딩을 하고 같이 소견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독도 우리 영상의학과 팀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과와 외과와 영상의학과,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안과, 뭐 치과, 피부과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 요즘은 예전과 달리 분과별로 우리 아이들이 진료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각 과별로 애정을 가지고 또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 아이들의 최대한 좋은 최선의 예후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별로 선택을 우리 아이들이 진료를 볼 때 과별로 선택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보호자님의
결정이시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보호자분께서 대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치료와 그리고 뭐 예후도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료를 보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진료 잡으실 때 과를 선택하실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